한 동네에 위치한 국밥집. 장사는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장님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국밥에 들어가는 부속고기의 양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낮춰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양을 더 늘리고 금액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내 가게를 찾아주신 소중한 고객들인데 뭐 하나라도 더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양을 늘린 첫날 첫 손님이 방문했고 국밥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물었다.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이렇게 파시면 남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요. 많이 드시라고요. 손님이 사장을 걱정해주면서 식당을 나가는 것. 이는 곧 가게가 대박이 나기 전 전조 증상과도 같았다. 저렴하다고 느낄 정도로 만족스러운 가격에 식사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뒤로 A 사장님의 국밥집은 양이 푸짐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질수록 손님들은 사장의 가게 운영 비결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결국 사장님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음식에 투자했어요. 퀄리티 있는 재료와 양으로 손님들을 매료시켰죠. 라고 비결을 털어놓았다. 잘 보셨나요? 출구가 안 보이던 국밥집도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선 사례와도 같이 잘 안 풀리던 집도 술술 풀리게 만들어줄 강력한 성공의 치트키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치트키를 사용하신다면 당신의 트렌드 파악력이 플러스 1500 올라갈 것이며 소비자 니즈 간파력은 플러스 2000이 올라갈 것이므로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밥 창업 당신이 몰랐던 27가지 치트키 지금 시작합니다. 국밥의 역사? 조선시대 때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국밥. 한국 사람들은 왜 국밥을 좋아할까?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과 국이 필수인데 국밥은 저렴한 가격에 먹으면서 든든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국인 소울푸드 그 잡채. 한국인들이 국밥을 좋아하는 다른 이유는 바로 커스터마이징을 내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간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날은 소금을 많이 넣기도 하고 적게 넣기도 하면서 매일 다른 맛으로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먹으니까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밥, 혼술 쪽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밥류의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밥집이 많아도 진짜 많은데요. 역사 깊은 국밥집부터 프랜차이즈, 개인 브랜드 등 국밥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밥집 할 건데 역시 프랜차이즈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당장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밥은 굳이 프랜차이즈를 찾아서 먹지 않는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레시피, 재료 수급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개인 브랜드로도 충분히 국밥 장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몇 천 원짜리 국밥 팔아서 뭐가 남긴 남나? 국밥만 팔아서는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국밥하면 떠오르는 음료가 있지 않나요? 네, 바로 술입니다. 국밥집은 식사만 파는 게 아니라 술장사로도 매출을 꽤 올릴 수 있습니다. 국밥집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골류나 수육류 등을 술안주 메뉴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주류는 국밥보다 단가가 높고 거기다 술까지 같이 나가니 매출이 쭉쭉 오를 수밖에 없겠죠?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육수를 낸 고기를 활용해서 전골이나 수육, 무침 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재료 간에 호환이 된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안주 메뉴를 구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뼈해장국입니다. 돼지 등뼈와 목뼈 부위로 만든 뼈해장국은 칼칼하면서도 매콤하고 살짝 걸쭉한 국물이 포인트입니다. 숙취해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밥인데 맛도 좋고 양도 한 끼 식사에 적당하다 보니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된장을 베이스로 한 국물에 살이 잔뜩 붙은 뼈다귀를 발라먹는 재미까지 있으니 누구든 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발라낸 고기를 새콤한 겨자 소스에 찍어서 한 입씩 먹으면 뼈해장국 이꼬르 감자탕이다. 감자탕에서 감자를 넣지 않고 뚝배기에 담겨져 나오는 것을 뼈다귀 해장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돼지 등뼈가 메인인데 왜 이름은 감자탕인 거지? 어원에 관해 여러 이론이 있는데 돼지 등뼈의 노란 척수 부분을 감자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감자탕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다 라는 썰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썰입니다. 돼지 등뼈를 감자 혹은 감자뼈로 불렀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감자탕 어원에 명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된 썰은 돼지뼈의 부정적인 의미를 감추기 위해 감자를 내세웠다는 썰과 고기가 귀한 시절에 먹기 힘든 부위에 약간 남은 살과 뼈로 우린 국물에 감자를 넣어 끓여 먹던 것을 감자탕이라 불렀다는 썰이 있습니다. 감자탕 전문점 95% 이상이 수입산 등뼈를 사용합니다. 국내산 등뼈보다 수입산의 살밥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발골 기술이 발달해서 등뼈의 살조차도 남기지 않고 걷어내지만 수입산의 경우 대충 썰어내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수입산 등뼈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국내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담백하고 고소한 육수 맛인데 그것 말고는 크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육수는 양념으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산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은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뼈해장국은 돼지 특유의 누린내만 잡으면 맛없게 만들기는 힘듭니다. 일단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돼지 고기 핏물을 10시간 이상 오랜 시간 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냄새에서 잡내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핏물을 싹 빼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린내를 잡는 꿀팁 두 번째는 바로 애벌 삶기입니다.
육즙이 빠지지 않게 끓는 물에 5분 정도 한번 삶아주는데 이때 생강, 팥뿌리 등 돼지고기 냄새 잡을 때 많이 쓰는 채소, 향신료 등을 넣고 삶아주면 좋습니다. 뼈해장국에서 없으면 서운한 건 바로 겨자 소스입니다. 대부분 간장이나 겨자 소스를 제공해주는데요. 밋밋한 살코기를 맛깔나게 해주는 뼈해장국에서 없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겨자 소스 말고 본인들만의 특제 소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겨자 소스 베이스에 고추와 양파를 넣어 감칠맛을 폭발시켜 황홀한 맛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뼈해장국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우거지와 시래기입니다. 우거지는 배추잎을 말린 것이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인데요. 국물이 잘 배어있는 우거지를 한 입 먹으면 아니 근데 우거지랑 시래기 꼭 넣어야 돼? 아니요,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거지, 시래기 이 두 개를 넣지 않고도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로지 돼지 등 뼈와 목뼈, 감자, 파만 넣고 최소한의 양념만 가미하여 뒷맛이 깔끔한 국물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앞서 말했던 술안주 전략 기억하시죠? 뼈해장국집답게 전골로 즐길 수 있는 감자탕과 요즘 많이 보이는 뼈찜, 뼈구이 등이 있습니다. 뼈찜은 갈비찜과 비슷한데요. 갈비 대신 등뼈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뼈구이는 매콤한 양념 혹은 간장 소스를 바른 등뼈를 직화로 구운 것이고 가게에 따라 자작하게 국물을 얹어주는 곳도 있는데 맛이 정말 술이 술술 들어가게 만듭니다. 다음은 순대국밥입니다. 돼지뼈를 푹 구워낸 사골 국물과 순대를 포함한 각종 고기 건더기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외식거리로 경제성장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소울푸드로 통했습니다. 국민 전체 경제력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된 요즘에는 국밥 요리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중장년층들의 경우 술안주로 예나 지금이나 선호도가 높으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도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들어가는 순대가 일반 순대냐 고기 순대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다르며 내장에 식감을 싫어하는 경우 순대만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순대만 넣어줍니다. 아예 메뉴판에 순대, 내장 둘 다 들어가는 기본 메뉴에 추가로 순대만, 내장만을 표기해두는 곳도 많습니다. 순대국밥엔 순대를 비롯하여 돼지머리, 머릿고기와 내장류가 들어가는데요. 순댓국의 여러 부속 재료들은 돼지를 도축한 뒤 남은 부산물로 살코기와 지방으로 이루어진 논육과 달리 원가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순댓국에 넣어 먹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삶아 먹기도 합니다. 가격이 싸고 비린내가 좀 나지만 영양과 맛에서 절대 부족하지 않은 가성비 높은 재료들입니다. 단 내장들인지라 철저한 세척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웬만한 순댓국집에는 깍두기와 들깨가루, 새우젓은 거의 무조건 구비되어 있어 기호에 맞게끔 국물을 커스터마이징해 먹을 수 있으나 이들과 더불어 궁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추는 가게에 따라 구비 여부가 상이합니다. 이 중에 들깨가루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소한 맛이 나서 좋다고 말 그대로 퍼붓지만 입자가 이 사이사이에 끼는 경우가 많고 식사 후 입에 강한 텁텁함이 남는 데다 들깨맛 때문에 국물맛 버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순댓국집에는 다대기도 같이 넣어서 내주는 곳이 있는데 다대기를 싫어한다면 미리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간혹 깻잎이나 대파 썰은 것, 다진 마늘을 내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싼값에 건더기가 많은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순댓국 한 그릇이 10,000원을 넘기면 비싸다고 생각해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10,000원 초반대까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15,000원을 넘기면 아니 그럼 땅 파서 장사하라고 이런 미친 물가를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요령껏 대체하고 계십니다. 육수를 직접 우려내 장사하던 곳들은 가스 대신 전기 인덕션으로 바꿔 오랜 시간 푹 끓여도 부담되지 않게 하고 있고 혹은 육수를 사골농 추객이나 원팩으로 바꿔 자신만의 레시피를 접목시켜 파는 곳도 있습니다. 객단가를 높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세트 메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순대, 수육, 부속고기 등을 접시에 담아 국밥과 함께 제공하는 세트 메뉴를 구성해서 메뉴판에 올리면 객단가 올리기 성공. 다음은 돼지국밥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의 영혼의 음식이라 불리는 돼지국밥. 돼지의 뼈와 살코기를 푹 삶아 우려낸 국물에 삶아진 살코기를 고명으로 넣고 밥을 말아먹는 음식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과 택시기사 등 식사 시간을 빠르게 보내야 하는데 끼니를 때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한 번 먹으면 다시 또 찾을 수밖에 없는 마성의 국밥입니다. 돼지국밥으로 유명한 도시는 밀양시와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밀양시의 돼지국밥은 1938년 밀양의 무한장터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10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반면 부산광역시의 돼지국밥의 기원에는 여러 썰이 있습니다. 밀양 기원설은 지리상으로 밀양과 가깝고 예부터 교류가 활발했으며 밀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국밥집이 부산의 100곳이 넘으니 돼지국밥은 밀양에서 기원된 음식이다 라고 하고 이북 기원설은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지역에서 먹던 음식을 대거 월남한 함흥시 및 그 일대 사람들이 밀면과 함께 정착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양에는 6.25 전쟁 이전인 1940년대부터 영업 중인 돼지국밥 식당들이 있으므로 이북 기원설보다는 밀양 기원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밀양식과 부산식이 지금은 서로 섞였지만 예전엔 조금 달랐기 때문에 두 기원이 모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과 밀양이 돼지국밥으로 유명하다 보니 마케팅 경쟁도 치열합니다. 부산은 돼지국밥이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얻게 된 곳이라 부산의 향토 음식이라 내세우고 밀양은 100년 넘은 돼지국밥집이 있을 정도로 원조는 결단코 밀양이라며 돼지국밥의 원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밀양이 돼지국밥의 원조라고는 하나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 돼지국밥이 자리 잡으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졌고 덩달아 밀양도 이득을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에서 시작된 돼지국밥은 지역별 특징이 다릅니다. 밀양식 돼지국밥은 솥뼈로 육수를 내어 맑은 국물색이 특징이고, 대구식 돼지국밥은 내장과 같은 부속 부위를 다양하게 첨가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산식 돼지국밥은 돼지뼈로 육수를 우려내 탁한 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지역에 구분 없이 팔고 있습니다. 밀양, 부산, 대구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도 돼지국밥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 부산, 밀양만큼 흔하지는 않고 경상도를 나오면서부터는 사골 국물에 내장 부속을 넣는 순댓국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를 사용하는 설렁탕과는 다르게 논육수 특유의 강렬한 향취가 특징인데요. 설렁탕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라면 돼지국밥은 수육 냄새가 훨씬 강렬하며 더 야성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비린 맛이 날 수밖에 없는 돼지염통과 돼지곱창, 오소리감투를 썰어 넣는 순대국밥도 기본 국물 재료인 돈사골의 잡내는 잡고 만드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현재 돼지국밥은 더 많은 관광객, 외지인, 외국인, 청장년층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 단가가 더 들어도 돼지 냄새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돼지국밥 육수는 묽은 국물과 걸쭉한 국물로 나뉩니다. 묽은 국물은 돈사골을 푹 끓여 담배 깔끔한 국물을 만들고, 걸쭉한 국물은 돈사골과 닭발을 함께 넣고 구워내는데요. 닭발의 풍부한 콜라겐이 국물을 찐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걸쭉한 국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법으로 육수를 직접 끓여서 내는 곳도 있지만, 요즘은 사골분말가루, 사골농 추객 등을 사용하여 육수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치소스, 물가와 원재료 값이 부담스러워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쓴다고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줄인 비용으로 고기를 더 넣어준다던가 질을 높이는 등에 쓴다면 고객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다만 시판 재료로 육수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맛의 차이가 있으니 하나하나 먹어보고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여 맛있는 육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게에 따라 농축액으로 육수를 낼 때 국밥에 들어갈 고기도 함께 넣고 끓여내는 곳도 있습니다. 맛이 더 올라간다나 뭐라나. 마지막으로 콩나물국밥입니다. 콩나물국에 밥을 넣고 말아먹는 국밥으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콩나물이 들어있어 술꾼들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콩나물이라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 콩나물이 들어간 국밥은 전국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식당 메뉴까지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레시피는 전주식 콩나물국밥 정도입니다. 전주시에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가면 을에 에피타이저로 술안이 딸려 나오는데, 이름만 술안이지 익혔다기보다는 밥 공기에 계란을 넣고 살짝 데운 수준입니다. 처음 먹는 사람이라면 웬 날계란 같은 것이 나와서 이걸 먹으라고 라는 생각을 하기 딱 좋은데요. 술안을 먹는 방법은 일단 콩나물국밥에 국물을 술 한 그릇에 두세 숟갈 붓고 김을 찢어 넣고 휘휘 저은 후 후루루룩 하고 먹으면 됩니다. 고기가 없는 대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달걀을 같이 주던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콩나물국과 워낙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든 대체로 맛있습니다. 날달걀을 국물에 넣어 먹든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든 맛있다 이거예요. 콩나물국밥은 다른 국밥보다는 비교적 싼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이윤이 많이 남는 음식입니다. 주재료인 콩나물은 마트에서 사도 한 봉지에 1,000원 정도인 값싼 재료인데, 그걸 도매로 납품받으니 1kg 가격은 얼마나 싸겠어요. 육수를 내는 멸치, 황태, 다시마나 그 외 재료인 김, 계란, 고춧가루 등등도 전부 값싼 재료이고, 술의 나라인 한국에서 콩나물국의 수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게다가 대량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끓여서 내놓기만 하면 되니 회전율이 빠르고 임대료만 어떻게든 해결한다면 괜찮은 장사입니다. 전주 대표 양토 음식답게 콩나물국밥 맛집도 대부분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크게 삼백집 스타일과 남부시장 스타일로 나뉩니다. 삼백집 이외에는 거의 남부시장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삼백집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국밥집 중 하나로 스타일이 다른 가게와 많이 다른데요. 오징어 육수를 사용하는 남부시장식과 달리 콩나물 자체의 국물 맛을 바탕으로 한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젊은 층보다 어르신들 입맛에 좀 더 맞는 편입니다. 콩나물국밥 공부를 위해 전주에 간다면 꼭 모주를 함께 시켜 먹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막걸리에 약재와 흑설탕을 넣고 끓여 알코올을 날린 음료인데,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뜨끈하게 마시면 진짜 정말 끝내줍니다. 미처 다루지 못한 국밥들은 다른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국밥별 특징을 참고하여 자신의 것을 만든다면 여러분도 국밥집 창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에 관련하여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